공백이가 2022년 1월에 읽은 11권의 책 그리고 3권의 스페셜픽 도서 지금부터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편안한 연휴 보내셨는지요? 자, 저는 연휴를 마치자마자 이렇게 월말정산 영상을 준비해서 돌아왔습니다. 공백이가 2022년 1월에 읽은 11권의 책 그리고 3권의 스페셜픽 도서 지금부터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책입니다. 제가 2022년에 가장 처음으로 읽은 책이고요. 제 첫 번째 스페셜픽 도서이기도 합니다. 이 책, 프랑스와 주사강의 패배의 신호입니다. 예쁜 디자인으로 많은 공복이 여러분들의 그 장바구니를 흔들었던 녹색 광선 시리즈죠. 일단 간단히 줄거리를 좀 설명드려야겠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두 커플이 있어요. 루실과 샤를 커플, 그리고 디안과 앙투안 커플입니다. 이 두 커플은요, 서로 나이차도 꽤 많이 나고요. 경제적인 능력이나 사교계의 평판도 다소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커플이에요. 각자의 연애 생활을 이어가던 중에 우연한 계기로 루실과 앙투안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생겨요. 이들은 각자 연인으로부터 받던 사랑과 보호, 경제적인 안정에도 불구하고 걷잡을 수 없이 서로에게 빠져들고 맙니다. 남겨진 두 사람, 샤를과 디안의 고통과 갈등도 심화되고요. 이들이 어떤 결말로 가닿는지, 그 사이에 어떤 감정과 말들이 오가는지를 보는 게 이 소설의 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강의 소설답게 정말 관능적이고요. 섬세한 감정 묘사가 진짜 멋진 소설이에요. 사랑에서 권태로, 그리고 열정에서 현실로 이어지는 이런 이야기들도 정말 좋았고요. 이게 4강의 소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구도인데 제가 이 줄거리를 정말 좋아하기도 하고, 이러한 이야기의 매력을 가장 현실적으로 멋지게 드러내는 작가가 또 4강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한 장면 한 장면이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날 정도로 인상 깊었고요. 문장들도 정말 보석 같아가지고 줄도 많이 친 책입니다. 한 해의 시작부터 저를 정말 즐겁게 했던 책, 2022년 1월에 첫 번째 스페셜픽 도서 4강의 패배의 신호를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책도 소개해드릴게요. 네, 앞서 소개해드린 4강의 책과 함께 녹색광선에서 시리즈로 출간된 책입니다. 타키니아의 작은 말들이고요.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책입니다. 이게 4강과 듀라스의 책을 이렇게 같이 펴낸 거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 멋진 조합이에요. 이 책도 간단한 줄거리를 소개해드려야겠죠. 한 무리의 인물들이요, 휴양지로 여행을 떠납니다. 이 휴양지가 정말 더운 곳이어서요, 이 사람들은 늘 아침부터 캄파리라는 이름의 술을 마시고 물놀이를 하고 끝도 없는 더위와 나른함에 빠져들면서 휴가를 보냅니다. 사라와 자크 부부 역시 이러한 끈적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멋진 보트를 타고 남자 장이 등장합니다. 장은 사라에게 반하게 되고요. 사라 역시 장에게 자꾸만 관심이 기울어져요. 그들은 서로에게 은밀한 욕망의 대상이 됩니다. 자, 줄거리만 좀 괴팍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러하지만 사실 이 모든 사건이 굉장히 나른하고도 은밀하게 진행이 됩니다. 주요 인물들의 대사도요, 핵심을 관통하는 말이기보다는 주변을 이렇게 애둘러가는 장황한 말들일 때가 많고요. 말하는 것들, 말로 하지 않는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것들, 이러한 지점들을 아주 오묘하게 관찰하는 게 이 소설의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숨겨진 것들 때문에 처음에 책을 읽으면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읽고 나서, 책을 덮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잔상과 여운이 오래 남는 소설이었어요. 이 소설은요, 아무래도 듀라스라는 작가를 더 알고 나서 보면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 산책에서 나온 듀라스의 말이라는 책을 사둔 상태고요. 이 듀라스의 말을 읽고 이 책을 다시 읽어보면 그 감상이 좀 더 깊고 짙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듭니다. 제가 이 타키니아의 작은 말들을 스페셜픽으로 꼽을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일단은 이 듀라스의 말을 읽고 반쯤 열린 마음으로 재독을 다시 한번 해보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듀라스의 타키니아의 작은 말들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 에세이로 한번 가볼까요? 황선우 작가님의 사랑한다고 말할 용기입니다. 제가 그 멋진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진짜 좋아해요. 특히 저는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자신의 일터에서 오랫동안 일해오셨던 이런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많이 배우거든요. 황선우 작가님도 그런 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매거진 에디터로 일을 해오셨고 지금은 작가로, 생활체육인으로, 반려묘들의 반려인으로, 그리고 프리랜서로 살고 계신 분이죠. 이 책에서는 일하는 여성으로서 단단하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여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황선우 작가님이 그리고 함께 사시는 김하나 작가님이 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가능성을 굉장히 부지런하게 넓혀가면서 깊게 만들어가면서 아주 멋지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책으로 들으면 저 역시 제 스스로의 가능성을 넓혀보고 싶다라는 이런 욕망이 들어요. 굉장히 좋은 욕망이죠. 제게는 늘 힘이 되고 또 용기가 되는 분의 이야기라서 이번에도 아주 즐겁게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보셔도 좋을 책이지만 아무래도 제 또래의 여성분들이 읽어보시면 훨씬 더 많이 공감하고 도움을 얻으실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황선우 작가님의 에세이 사랑한다고 말할 용기였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어딘 작가님의 활활발발입니다. 글쓰기에 관련된 에세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현재 에세이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여성 작가분들이 있잖아요. 뭐 이슬아, 하미나, 양다솔, 이길보라, 이다울 이런 분들이요. 저도 뭐 몇 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 서로 아는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고 하니 이 작가분들이 모두 이 책의 작가 어딘 작가님이 운영하는 어딘 글방에 다녔던 학생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자신의 분야에서 굉장히 독특하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성분들을 키워낸 글방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책을 얼른 사서 읽어본 거죠. 어딘 글방에서 일어났던 에피소드들과 함께요. 글쓰기에 대한 아주 폭넓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책입니다. A to G 이런 식으로 글쓰기에 대한 노하우들이 착착착착 담긴 이런 류의 책은 아니에요. 다만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모여서 계속해서 글방을 운영하고 글을 써왔는지 그 와중에 그들이 생각하고 부딪혔던 것들이 무엇인지 천착했던 일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수 있는 책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내내 이 어딘 글방이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글을 쓰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정말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글방의 구심점이 된 어딘 작가님의 통찰력도 정말 대단하고 거기서 함께 오랜 시간 부대끼면서 성장해온 작가들도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고요. 그 오랜 세월들을 이 책 한 권으로 다 따라잡을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참 아쉬우면서도 부럽고 멋지고 이런 복합적인 마음이 들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글 쓰는 사람, 글 쓰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책 어딘 작가님의 활활발발이었고요. 다음 책도 소개해드릴게요. 네, 다음 책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북튜버 이웃이자 저에게 항상 멋진 통찰력을 제공해주시는 분입니다. 이시안 작가님의 책이고요. 이시안의 12달 북클럽입니다. 서점에 가보면 이런저런 독서법 책들이 참 많아요. 그죠? 저도 1위 1인지라 이런 독서법 책들을 항상 눈여겨보거든요. 이 책은요, 그 독서법 책들을 총망라한 어떤 에센스 같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독서량을 늘리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책을 읽을 때 쉽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물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베스트셀러는 왜 베스트셀러지? 노벨상 수상작들은 뭐 꼭 읽어야 되나? 너무 어려운 과학책이나 벽돌책, 뭐 고전책들은 어떻게 읽어야 되지? 좋은 에세이는 어떻게 고르지? 이런 물음들에 진짜 똑부러지게 대답을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사실 독서법 책들을 거듭해서 읽다 보면요. 그 핵심이 되는 노하우들은 결국 서로 비슷비슷해요. 결국에는 같은 결의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문제는 이 노하우들을 얼마나 잘 카테고리화 하느냐, 얼마나 재미있고 쉽게 전달하느냐 요거일 텐데 그런 면에서 이 책이 아주 명쾌하고 탁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서를 잘하고 싶어서 북튜브 채널을 계속해서 보고 계시지만 그래도 여전히 독서가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독서로 들어가는 초입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워크북 형식의 장들이 포함되어 있어서요. 책을 읽기 어려워하는 친구나 혹은 자녀들과 함께 보셔도 정말 좋을 만한 책이었어요. 이시안 작가님의 이시안의 12달 북클럽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번 달 저의 두 번째 스페셜 픽 도서입니다. 믿고 보는 김영민, 김영민 작가님의 책 인간으로 사는 일은 하나의 문제입니다. 에요. 정치적 동물의 길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요. 인문학, 정치학 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 이 책을 정말 재미있게 읽었는데 이 김영민 작가님이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딱딱하고 어둡고 무거운 이야기들을 재치있게 신선하게 잘 풀어내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 강점을 이 책을 통해서도 정말 여실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치에 대한 책이거든요, 이게. 정치가 무엇이냐 이런 아주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 정치를 구성하는 키워드들 있죠. 예를 들면 권력,
국가, 주권, 선거, 여성인구, 사회계약, 운동권 이런 말만 들어도 약간 어려울 것 같은 애매한 주제들을 다시금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게 아주 짧고 강력한 통찰을 제공해주는 책입니다. 짧은 글이 여러 편 실려 있는 구조인데요. 그 스피드감과 펀치력이 정말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굉장히 신선한 방법으로 비유적으로 정치를 설명해주는 그런 장들이 많은데 분명히 정치의 어느 부분인가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막상 정치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교묘하고 기발한 챕터들이 많아서 정말 많이 웃고 많이 배운 책입니다. 다 읽고 나서 책을 딱 덮으면 아 정말 띵하다, 제대로 관통당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책이었어요. 너무 짧아서 아쉽게 느껴지는 장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또 짧아서 그만큼 강력한 장들도 있었고요. 글마다 편차가 조금씩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정말 멋진 통찰력을 유쾌하게 전해준 책이라서 이번 달 스페셜픽 도서로 꼽아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에 대한 은유인가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묵직한 그 충격과 배움을 느끼실 수 있는 책, 김영민 작가님의 인간으로 사는 일은 하나의 문제입니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번 달 저의 세 번째 스페셜 픽이자 제가 읽는 내내 정말 최고를 연발하면서 읽었던 최고의 책, 김원영 작가님의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입니다. 이번에 김영하 작가님 그 북클럽 도서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읽고 계시더라고요. 이 책은 너무 좋아서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좀 말을 아껴야 할 것 같습니다. 골형성부전증을 가진 장애인이면서 동시에 변호사이자 작가인 이 김원영 작가님은 장애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장 쉽고 깊게 전해주는 분인 것 같아요. 김초엽 작가님이랑 함께 썼던 그 사이보그가 되다에서도 그랬는데 이 책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도 진짜 명저 중에 명저더라고요. 할 말이 정말 많은 책인데 어떻게 좀 짧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저는 비장애인으로 지금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인간으로서 스스로가 모자라게 느껴지고 싫다고 느껴질 때가 있겠지만 그래도 뭐 나의 존재를 이 사회가 손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식의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일상적인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큰 어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고 법과 제도가 내 이동권이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아직은 심하게 해본 적이 없고요. 대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좀 편안하게, 평범하게 누리고 있죠. 이 책은 그런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지점들, 많은 것들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단순히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책이 아니라요. 인간의 존재와 존엄 그 자체에 대해서, 그걸 둘러싼 사회 전체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두고두고 다시 읽고 싶은 책이고 이 책을 함께 읽고 다른 많은 분들이랑 또 얘기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장애학 책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거든요. 이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부터 시작해서 사이보그가 되다, 수어, 부모와 다른 아이들, 사람, 장소, 환대 이런 책들이요. 이런 책들을 이 책과 더불어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그런 책들을 많이 읽고 여러분들께 또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한번 깊이 다뤄보고 싶은데 제가 장애학에 대한 그 정도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식이 있는가? 그걸 말해도 괜찮은가 싶은 마음이 들어서 좀 고민이 되기도 해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좀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좋겠네요. 그날을 기약하면서 저도 꾸준히 계속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의 이번 달 최고 스페셜픽 도서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이었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이 책 드디어 소개해드리네요. 제가 저번 달에 리드잇미 때 계속 붙잡고 있었던 바로 그 책,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우주과학, 천문학 분야의 베스트셀러죠. 내용이 워낙 방대한 책이잖아요. 지구와 우주와 여러 행성들 이 전체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 저의 후기를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과학과 물리학을 어려워하는 저에게 이 책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장마다 편차가 좀 있어가지고요. 모르겠는 장은 진짜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워낙 방대한 내용이 담긴 책이라 이 책을 다 읽었다고는 해도 이 안에 담긴 내용을 다 기억할 수는 당연히 없는 노릇이고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자극을 주고 저에게 영감을 주었던 부분만 열심히 읽고 기억하는 쪽으로
독서의 방향을 좀 잡아왔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아 그렇구나 하면서 좀 느슨하게 넘기면서 봤어요. 이 책의 정말 멋진 점은 광막한 우주의 이야기, 지식의 향연, 이 역사의 대서사시를 거쳐서 결국 이 지구, 우리가 사는 곳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데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천체에 대한 엄청난 지식들을 알려주면서 결국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되는가? 이걸 알므로써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이걸 생각하게 해주는 게 이 책의 멋진 점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마음을 울렸던 부분들도 다 이런 부분들이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진짜 아름답고 문학적인 표현들, 이 별에 대한 사랑이 그득그득 묻어나는 문장들을 보는 게 참 즐거웠던 책이었습니다. 저는 아마 이 책을 필요에 따라서 부분 계속 펼쳐보게 될 것 같고요. 다른 영상들이나 리뷰를 같이 보면서 다방면으로 좀 계속 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자료가 많은 책이니까요. 그게 또 베스트셀러의 장점이기도 하고요. 이 책을 펴보고 싶었던 분들, 저처럼 어려워서 계속 실패하셨던 분들은요. 일단 한번 펴보세요. 펴보시되 너무 애쓰지 말고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넘기고 나한테 닿는 부분만 먼저 받아들이면서 읽어보셔도 충분히 많은 게 남는 책이니까요. 책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영상 자료들 그리고 후기들도 함께 보시면서 가능한 만큼 읽어보시고 영감을 얻어보시고 이 별에 사는 나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신다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추천해드렸고요.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책은 제시카 브루더의 노마드랜드입니다. 사회 문제, 특히 빈곤과 불평등에 관한 책이죠. 미국에서 고정된 주거지 없이 자동차에서 살면서 전국을 떠돌고 저임금 노동을 하는 사람들, 즉 노마드들을 제시카 브루더가 오랜 시간 취재하면서 쓴 책입니다. 이 노마드들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집도 없고 떠돌이고 대부분 나이도 많고 저임금 노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즉 굉장히 취약계층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노마드가 된 이유도 다 다를 테고 출발 선도 다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원래는 굉장히 중산층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지식인, 전문가, 사업가, 고학위, 고소득 계층이었어요. 그런데 이 거대한 사회, 경제적 굴레 속에서 갑자기 노마드가 된 거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능력만 있으면 된다. 내가 준비만 잘하면 된다. 개개인의 삶은 개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고는 하지만 이러한 말들이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일 수 있는지 이 책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회 안전망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는 게 얼마나 쉽고 빠르게 이루어지는 일인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게 만드는 무언가 거대하고도 절대적인 구조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살벌하고 두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책이 그런 비참함이나 어려움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노마드들이 그 와중에도 언제나 자신의 삶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고 있고 즐거움과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고 있고 비전을 가지면서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함께 말해주고 있는 책이어서 어려움을 딛고서라도 한 발짝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주는 책이었어요. 동명의 영화가 굉장히 유명한데 저는 아직도 그 영화를 못 봤네요. 꼭 봐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제시카 브루더의 노마드랜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앤드루 산텔라의 미루기의 천재들입니다. 이 책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문학 같기도 하고요. 에세이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자기계발 책은 아닙니다. 이 책의 제목을 보고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루기를 안 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혹은 미루기가 창의적인 생각에 주는 그런 어떤 장점을 알려줄 거야.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미루기를 너무너무 잘하는 작가가 쓴 미루기에 대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정답일 것 같습니다. 역사 속에서 요건 미루기다 라고 볼 수 있는 사례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소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자팍다식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그 미루기의 성인이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진짜 별 이상한 게 다 있다 이러면서 웃었는데 미루는 사람들을 위한 엑스페디투스라는 이름의 성인이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제 기도도 하고 그런다고 하거든요. 이런 자박다식 너무 재밌지 않나요? 이런 지식을 어디에 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이런 재밌는 것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 후기에도 썼지만 이 책 되게 웃겨요. 유쾌하게 좀 보실 수 있는 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보면 뭔가를 미룰 때 굉장히 재미있게 미룰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인지 참 제가 말하면서도 좀 어처구니가 없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요. 재미있고 유쾌하게 자팍다식을 접하고 싶다. 난 좀 미루는 성향이 있는 사람인데 공감할 만한 재미있는 책을 읽고 싶다. 이런 분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이 책 펼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앤드루 산텔라의 미루기의 천재들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요, 매거진입니다. 어라운드예요. Move Your Body, 나를 위한 움직임이라는 주제가 붙어있는 호네요. 이게 2020년 12월에 나온 호라서 나온 지는 좀 됐는데 저는 마침 이 주제에 눈길이 가서 이렇게 뒤늦게나마 이 책을 읽게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몸을 움직이는 거, 뭔가 운동 하나에 재미를 들여서 해보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워낙 그런 성향이 아니어서 운동과는 좀 담을 쌓고 살았는데 올해는 꼭 그런 움직이는 활동을 해보고 싶어요. 이러한 욕구에 플러스 저는 워낙 혼자서 일할 버릇을 들이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스스로 아쉽기도 하고 최근에는 다른 사람들 사는 이야기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인터뷰를 좀 많이 읽고 있어요. 이 두 가지 갈망이 딱 맞물린 지점을 이 어라운드에서 제가 찾은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게 됐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몸을 움직이고 운동을 즐기는 여러 사람들의 인터뷰와 에세이가 실려 있고요. 잡지답게 운동과 관련된 아이템이나 책을 소개해주는 그런 코너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니즈가 니즈였던지라 에세이보다는 인터뷰를 조금 더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어라운드라는 이 잡지 저는 처음 봤는데 내용도 알차고 재밌어가지고 지금 정기구독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는 주제들을 한 두어 권 더 살펴보고 나서 정기구독 여부를 결정해볼까 해요. 그렇게 되면 또 후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라운드, 나를 위한 움직임 편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2022년 1월에 읽은 11권의 책 그리고 3권의 스페셜 픽 도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은 책들을 많이 읽게 되어서 새해 첫 달부터 아주 에너지를 꽉꽉 채운 뿌듯한 달이었습니다.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도 좋은 책들, 다양한 책 이야기들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공복이 여러분들도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